법조팀 최희지 기자와 관련 내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사에 계속 불응하는 것이 이런 전략이요.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계속된 수사 불응이 결국 윤 대통령에게 자충수가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수사 불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거부하는 태도는 뭔가를 감추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죠. 법원도 이 부분을 우려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본 걸로 해석됩니다. 차 부장판사가 최대한 짧게 설명을 하면서 다른 오해의 소지를 줄임과 동시에 증거인멸 우려 부분을 매우 중하게 봤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 적부심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구한다면 인용될 가능성은 어때요? 인용될 가능성 크지 않습니다.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피의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게 구속 적부심인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구속 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계엄과 관련해서는 실행 과정에 가담한 군과 경찰 수뇌부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이죠. 그들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윤 대통령이 마지막에 구속이 된 건데 우두머리만 풀어준다. 일반적인 사건들에서라면 이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구속 적부심도 체포 적부심 때와 마찬가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예, 그리고요. 1차 체포 실패 이후에 공수처 무능하다 이런 비판 많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공수처가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무능력하다는 비판이 컸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에 성공하면서 이러한 무능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존폐 위기까지 내몰렸었는데요. 구속영장이 무사히 발부되면서 최소한 체면은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고요. 실제 판결은 좀 어떻게 예상해 보세요?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형까지도 가능한 범죄인 만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도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최고 형량인 사형이 나오지 않더라도 형량이 꽤 높습니다. 내란죄로 처벌받았던 두 사례를 살펴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었는데요. 만약 수사팀이 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입증하고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린다면 윤 대통령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희지 기자였습니다.